지능형 전력망 스마트 그리드 이 부분도 처음 출제가 됐습니다. 지능형 전력망 정도 스마트 그리드,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 연료전지, 태양광, 태양 풍력 이런 부분들은 이제 흘러가서 이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계속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 큰 그림에서는 그 잡으셔야지, 개념을 잡으셔야 되고요. 왜냐면은 이게 전기가 이제 AC로 해서 그 단방향에 있는 기존에 있는 그리드 방식이 아니라 이제 스마트 그리드 식으로, 최종적으로는 그 슈퍼 그리드 식으로 이제 다 묶이게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먹거리 시장이 이쪽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쪽을 갈 수밖에 없어요. 기존에 대한 내용들보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됐고, 이건 수업 시간에 출제는 한 번도 안 했지만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 내용으로 기존 전력망이 있고, 그 기존 전력망에 정보통신, 그다음에 그 정보통신 기술을 추가를 한 다음에 실시간 전력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한 개념이 스마트 그리드 개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간단한 그림인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연계 부분, 그다음에 전력망, 그다음에 소비자, 그리고 다섯 가지에 대한 스마트화 시킨 그런 파트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기존 전력망에다가 정보통신 기술을 추가를 한 다음에 얘네들이 실시간 전력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이게 핵심 키가. 정보통신 기술, 그다음에 실시간 전력, 이게 핵심 키가 되는 거고요. 그 핵심 기능 5가지 기능이 그 지능형 전력망, 지능형 소비자, 지능형 운송, 지능형 신재생, 그다음에 지능형 전력 서비스, 오아시스템 6가지. 총 5가지 지능형의 그 보안까지 6가지를 추가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들은 다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능형 전력망의 AMI, Advanced Material Infrastructure, 그다음에 DR, Demand Response, 그다음에 지능형 소비자, 생산, 프로덕트하고 커스터머를 합쳐가지고 프로슈머 이런 내용들 말씀드렸고요. 지능형 운송에서 V2G, V2E 이런 내용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개념을 물어봤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 이 사항들을 조금 적어주시면 되고요. 한 반 페이지 정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전력망과 비교. 비교표로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좀 깔끔하게 좋고요. 그 다음에 기존 전력망하고 스마트 그리드 비교를 했을 때 통신은 단방향, 양방향 차이, 그 다음에 소비자하고 소통, 우리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메터링도 AMI, 그래서 어드밴스드 진화된 메터링 이거를 제공하는 거고요. 운전, 발전, 전력 제어 이런 것들은 좀 건축이나 응용 관점에서 보시는 거고, 실제적으로 얘네들이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지, 감전에 대한 보호는 할 수 있는지, 고장이 났을 때 복구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안정적 이런 관점에서 적으시는 거죠. 안정 이런 관점에서 전력망을 비교해 주시는 게 전기 안전 기술사의 관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항들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처음 출제가 됐지만 얘네들 같은 경우도 한 번 나오고 마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계속 나올 수 있는 문제고,
이렇게 나왔던 문제에서 이제 세부적인 사항들 관련된 유형이나 이제 AMI가 뭔지, DR이 뭔지, 타임 오브 유즈, 이런 CPP, RTP, 리얼타임 프라이스, 이런 전문적인, 이게 좀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이제 조금 더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 문제 낼 때 전반적인 개념 문제나 구성에 관련된 걸 처음에 내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세부적인 사항, 특징, 장점이나 단점 이런 것들을 출제가 되고, 마지막에 마지막에 아니지만 이런 세부적인 이제 디테일한 사항, 그리고 최종적으로 더 낼 게 없으면 얘하고 얘하고 막 섞어서 네, 문제, 그런 내용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씩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도 계속 나오는 게 저희가 전기자동차가 바뀔 거기 때문에 이제 산업이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바꾸고 갈 거거든요. 이렇게 가고 있고. 그러면 그에 대한 충전 시설에 대한 감전 위험이나 인프라 구축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기 안전적인 관점에서 계속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전기 자동차라든지 신재생 쪽 문제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를 보시면 되고요. 중성점 접지 방식, 얘는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이 110회 1교시 4번, 최근에 120회 3교시 6번, 122회 4교시 1번, 이런 식으로 중성점 접지 방식은 계속 나오고, 얘네들은 원체 기본적인 사항이라서 딱히 드릴 말씀이 좀 많이 없습니다. 부산 나오는데 계속 못 쓰는 거야. 아니, 계속 나오는데 계속 잘 쓰셔야지. 그래서 보면은 어떤 계통 내에 연결을 시켜놨어. 계통이 있고, 여기다가 계통에, 중성점에 계통에다 접지를 하는데, 또 계통에 접지시켰을 때, 요 ZN, 임피던스를 어떻게 하냐, 그 내용. 직접 접지를 해서 0을 만드느냐, 비접지를 해서 무한대를 만드느냐, 저장, 고정 접지를, 저항 접지를 하느냐, 페타스 코일, 그래서 L로 하냐, 그 네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이네요. 그렇게 했을 때 장점들. 크게는 두 가지죠. 고장 전류에 대한 얘기하고 건전상에 대한 점유 상상에 대한 내용. A상이 났을 때. 이 두 파트로 분류를 할 수 있고, 고장 전류 같은 경우는 감전, 기기에 대한 저렴 파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호 계장기로 신속하게 검출 차단을 해준다는 그런 내용으로 나갈 거고요. 또 섭션을 말씀드릴게요. 건전상의 전위 상승 같은 경우는 이 전위가 상승이 하기 때문에 어떤 기기에 대한 저렴 파괴나 감전의 위험이 생겨서 이런 절연이나 감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게 이 중성점 접지를 했을 때 임피던스 ZN의 크기에 따라서 성향이 다섯 가지로 구별됩니다. 그 내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핵심이 되는 게 직접 접지 같은 경우는 단절연, 유효 접지 조건으로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항 접지 같은 경우는 R의 크기에 따라서 저저항과 고저항 구별해서 임피던스 직접 접지하고 비접지에 대한 특성으로 할 수가 있고요. 소모 리액터 접지 같은 경우 ZN 제로인 상태에서 중성점으로 접지돼서 되게 좀 안정적인, 이론적으로는 되게 안정적이고 안정적이지만 거의 운영이 어려워서 사용을 하지 않는, 그래서 사용을 않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비접지 같은 경우는 고장 조조가 작아서 검출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방식 많이 쓰고, 접촉에서 밑에 넣었는데 접촉에도 또 위쪽에 넣으시면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에는 이제 비교 표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종류, 문제에서 보면은 종류에 대해서 쓰시오. 종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중에 고장 전류에 대한 부분, 건전상의 전위 상승에 대한 부분, 그 관점으로 크기 비교해서 특징 얘기해주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접지, 중성점 접지 관련된 문제는 더 많이 나왔고요. 중성점 접지 방식의 종류하고 특징만 해서 지금 4번째 나온 거예요. 이렇게 반복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해주시고 조금 디테일하게 해주셔야지만 어차피 이거 한 번 해놓으면은 합격할 때까지 몇 번 나오면 몇 번은 없을 수 있는 문제예요. 이상한 문제 선택해서 좀 어렵게 하시기보다는 좀 수월하게 하셔야 돼요. 건전상의 전위 상승에 암기하는 거는 소셜만 해서 넘어가고요. 그럼 1교시 8번 문제도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 정하는 특고합 전로에서 필기 시설 장소하고 구비조건. 그리고 KC가 들어가서 그렇지 기존에 있는 우리 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냥 KC라는 말만 이해한 것뿐입니다. KC 부분에 341.13절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KC에 보신 분들은 뭐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안 보신 분들은 KC 가면 또 KC는 또 뭐 딴 걸 또 추가를 해놨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쨌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그 문제가 대다수가 포함되어 있고 그 포함된 내용에서 조금 변형이 된다든지 추가된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건드셔도 괜찮은 문제고요. 왜냐하면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IC가 있고 우리가 그걸 인용해와서 KC, KSC, IC를 만들고 얘를 KC로 만들기 때문에 얘네들이 모티브가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얘네들이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안전에서 계속 출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는 계속 출제가 될 거고요. 그 출제된 내용에 우리 엑셀 파일 드렸던 거에 빠진도 문제 중에 이거 매일 말씀드리지만 이 필액의 구비조건 이거는 왜 주구장창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쉽잖아. 계속 나옵니다. 계속. 제가 120회 때 풀 때도 말씀드렸는데 계속 나와요.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연들 계속 나오는 문제는 KC에서 우선적으로 조금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그만큼 중요하고 지금까지 계속 달아왔고 그 논란의 소지도 있으면서 좀 중요하니까 계속 출제가 되고 있고 그게 KC에 대한 부분으로 포함됐더라도 그래도 중요한 건 변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좀 우선적으로 좀 봐주시면 돼요. 한 번 보면 이거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요. 내용이 똑같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 필기가 잘 터지는 모양이에요. 필기가 잘 터지진 않고 열화가 잘 되는 거죠. 우리 그래서 열폭주 쪽 그런 부분도 조금 다루고 한 내용이 얘가 어차피 그 자연에서 일어나는 뇌격은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연간해울수에서 25일 이상의 RKL도 다루고 있고 그 보호하고 크기가 20카도 있지만 작은 카수가 되게 많거든요. 많은 거에서 얘네가 계속 맞아서 방전을 시키다 보니까 얘네가 경련 열화가 되고 오염이나 이런 것들을 묻으면서 얘네들이 성능이 계속 나빠져요. 그러면서 터지는 거예요. 근데 한번 터지면은 좀 문제가 좀 크게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좀 중요시 다루는 거죠. 얘네들의 문제는 다 아시는 그림 시간이 없어가지고 손으로 찍어버리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 파워포인트로 직접 다 그려서 다 그린 다음에 그거를 캡처한 다음에 그 첨부를 해드리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건 그래서 그 변전소나 그 발전소 인입구 인출구 그다음에 대용량 수용과 수용과 인입구 지중 가공 만나는 지점 변전소 인출에는 변압기 측 절단 이런 부분들 하시는데요. 기본적인 사항들하고 그저 키가 되는 게 그 임피던스가 변화하는 변곡점 이게 키가 되는 거죠.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진행파가 들어와서 VI와 II 얘가 입사가 되면은 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반사파 VR과 IR 있고 투과파 VT와 IT 이 투하와 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곡점에서 이런 변화로 인한 그 충격이 데미지가 쌓인 거예요. 그 데미지가 쌓이는 것을 그 모양으로 쭉 한 게 그 격자도 개념인데 안전에서는 안 나온다고 그냥 개념만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역시 위치가 계속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구별 조건도 이것도 뭐 매번 나오는 거죠. 충격, 상론 빨리 먹고 이거는 감점인데요. 감점이네요. 충상방석부제 상류주파공정의 시간이 빠졌네. 제한전압, 충분찬, 반복동작. 너무 따뜻하고 이거는 점수 주려고 또 미안했나봐요. 직접 내시는 분들이. 점수 주려고 내신 문제가 있어요. 출법칙 얘도 처음 나왔더라고요. 출열, 출법칙 출에 대한 사항을 직접 묻는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처음 나왔고 뭐 화제는 계속 나오는 거고요. 출법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1법칙하고 2법칙인데 1법칙 여기에서 1법칙만 이런 부분에서 I제곱 RT 출 0.24 제곱 RT 칼로리 그래서 이런 것도 할 때도 좀 일반적으로 쓰시기보다는 이런 것들 적어서 AC하고 DC하고 해주신 I제곱 RT에서 R 부분 같은 경우 K1, K2 값 요 A분의 L 시도 단면적이 저하가 되니까 과열되고 열화가 돼서 화재가 되는 이런 메커니즘 시도 단면적 저하 이런 부분들을 화재의 원인은 이 가산점, 가연물, 산소, 점화원. 전기 화재 원인. 화재가 일어나는데 전기적인 원인으로 일어나는 이 점화원 자체가 전기 설비가 전기로 인한 점화로 일어나는 부분들이 전기 화재랍니다. 뒤에서 얘기했지만 시급 화재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뒤에 삭으실 때 똑같이 나오고 또 출제가 참에 두 개를 이렇게 같이 내는 것도 좀 드문 거
1교시 때 화제 물어봤는데 4교시 때 화제 또 물어봤잖아요. 땡큐했지. 네? 땡큐했다고. 땡큐 했습니다. 선생님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끝내놓으신 분들은 땡큐죠. 그래서 뭐 4교시 3번에 나왔던 문제하고 겹쳐서 보시면 되겠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현재 원인과 대책 그래서 무화 과열 주의할 얘기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자세하게 좀 보시면 좋고요. 단락, 지락, 우전 수식들 좀 넣어주시면서 트래킹, 트임, 비교표 준비하시는 분들 가져가시면 되고 열화 원인 125회 때도 우리 열화 케이블에 대한 이런 부분도 처치하면서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 스파크, 아크, 직렬, 병렬, 지락, 아크 쪽 관련된 문제하고 FCI 부분도 전국적으로 나오니까 그런 부분도 봐주시면 좋고요. 그러면 화재에 대한 대책, 빨리 지락을, 그러니까 빨리 검출 차단을 하는 부분, 저속부에 대한 처리 부분, 그 다음에 성장기 이런 거 할 때 조금 좀 이슈상 되는 것들도 또 일반적인 답안지 말고 좀 이슈사항이 되는 이런 우리가 이중 천장에 대한 활동 소지관 공사에 대한 제한 이런 부분들도 그 KC 법규가 변경이 되면서 준비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좀 넣어주시면 돼요. ESS 화재 이런 부분들도 추가를 해주시면 그에 대한 여기는 대책 같으니까 대책을 내용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올 거라고 이제 억지로 말씀하신 것처럼 억지로 이제 좀 암기를 해서 이제 가셨는데 시험에 안 나오면 억울하잖아요. 그럼 저는 막 이런 데다 막 우겨서 못 씁니다. 어차피 내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가져갔고 분명히 화재에 대한 대책으로 이중천장에 쓰지 말라고 법규 바뀌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답안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는 답안 아니고 좀 최신 이슈 사항을 반영한 답안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고요. 나머지 내용들이 많아서 이 세부적인 사항을 일일이 이제 설명하고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수업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큰 방향, 어떤 게 키워드고 어떤 방향을 써야 되는지 이런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허용 접촉 전압을 제한해야 되는 이유하고 인체에 대한 접촉 상태에 따른 허용 접촉 전압 이것도 뭐 기본 문제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 113회 1교시에 출제가 됐던 보시면은 그때는 인체의 접촉 상태에 따른 허용 접촉 전압 먼저 물어보고 이 제한 전압을 제한해야 되는 이유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113회 1교시 3번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허용 접촉 전압에 대해서 문제는 그 120회 4교시 4번 얘 같은 경우는 120회 4교시 4번에 나와서 2.5V, 25V, 50V 이게 어떻게 산출되는지 그걸 물었던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고 이런 문제들 우선적으로 확실하게 정리가 돼야 되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숫자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필히 암기가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허용 접촉 전압을 제한해야 되는 이유 개요는 한 번씩 좀 읽어보시면 좋고요. 그 개요 부분을 안 쓰시는 분인데 개요하고 소개는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딱히 점수가 돼서 써야 되는 이유보다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이 문제를 대하는 좀 이해도나 방향이 되게 넓어져요. 공부하시는 깊이와 방향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개요 부분은 좀 작성을 하셔서 개요하고 수변을 써주시는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교시 같은 경우는 보통 한 줄에서 2줄 정도 쓰시는 게 좋고, 2교시, 4교시 쪽에는 4줄에서 한 5줄 정도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얘네들이 쓰시는 연습을 하시면은 좀 보시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넓어지고 좋아요. 그렇게 보시면 좋고, 왜냐하면 보시면은 여기서 허용 접촉 전압을 제한하는 이유, 이게 사람 인체가 있고, 전압, 정기적인 위치 에너지, 영전압을 기준, 대체전압, 명전압을 기준으로 어떤 전위가 상승해서 우리가 380V, 220V를 떠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뚜껑 같은 경우는 21.9kV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전압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허용 저촉 전압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 전류, 사람의 인체에 대한 감전에 영향을 줘서 허용 저촉 전압, 보폭 전압을 보면은 얘네들이 어떤 손이나 심장이나 다리 이런 부분을 통해서 들어와서 심장을 관통한지 여부에 따라서 이 전류의 크기, 지속 시간이 인체에 대한 감전에 더 위험한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왜 전압으로 제한을 하냐는 거죠.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네. 자세한 건 수업 시간에. 그리고 이 그림도 변경이 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다른 그림인데 이렇게 변경이 되고, 이 그림에서 핵심은 이 부분 50. 그래서 이거 안전전압이 50이다. 이런 내용들을 답안에 적어주시면은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체 접촉 상태에 따른 허용 접촉 전압, 이 부분은 원체 자주 나오는 문제. 인체 같은 경우도 표면 저항과 내부 저항, 그다음에 뚫고 나와서 표면 저항, 이 저항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물에 젖으면은 이런 부분들이 도전로가 형성이 됩니다. 인체도 하나의 저항체이기 때문에 전류가 흘렀을 때 전위가 상승하고 전압이 뜨고, 전압으로 이런 위험전압, 위험전압이 뜨면은 감전에 대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접촉 전압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압 제한을 1.2종, 3종, 4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엑스트라 로우 볼테이지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고, 이 사항을 적어놓으면 됩니다. 1교시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묻는 사항만 정확히 적으셔도 그게 무리는 없으시고요. 기본적인 사항이라서 정확히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된다. 정전기는 너무 더블답이 나오거든요. 정전기 90. 내짐이 안 나왔네요, 이번에. 내짐이 안 나왔고, 화재는 세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방폭도 안 나왔네요. 그 다음에 8월달에 방폭 봐주시면 좋고, 정전기 기본적으로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같은 유형의 문제.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 있고 영향이 있고 대책. 제가 증명한 게 대책 부분이지만, 그 대책을 세우려 그러면 원인을 알아야지만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원인도 중요한 거고,
청정기의 발생, 얘네들이 어떤 상태에 있다가 대전이 되고 마지막에 분리되면서 전하가 소멸해서 정전기로 당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런 대전부터 방전되는 때까지의 메커니즘을 정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 대전되고 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주는 요소를 써요. 기본적으로 정전기 나오면 이 그림 첫 번째로 넣어주시고, 다음에 에너지 넣어주시고, 쿨롱 넣어주시고, 시정수 이런 뭐 나중에 넣어주시면 되고, 방전 이런 코로나 방전 좀 넣어주시고, 이 4개 정도는 그 정전기 나오면 무조건 세트로 좀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 잘 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영향을 주는 요소는 그죠? 전체의 정력, 특징, 그런 상태, 위력, 압력, 분리 속도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대전 서열에 따라서, 유속에 따라서, 가스에 따라서 마찰 속도, 저항, 그다음에 습도 60%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정전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1교시 때는 딱히 꼭 넣어야 되는 건 없는데 대책 같은 거도 한 줄 넣어주시면 좋고요. 여기서 묻는 것 자체가 영향이 돼서 묻는 게 아니라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요인을 써주시면 돼요. 출제자가 요구하는 정확한 답안을 그리고 한국전기설비규정에서 구분하고 있는 의료장소 교통의 적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때도 KC 자체가 이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의료장소에 대한 접지 이거는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똑같이 전기기술비준의 판단 기준 아니면 KC, IC에서 계속 출제가 되어 왔던 문제고,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의료장소에 대한 접지 개통이 KC에 들어가서 변경이 된 내용이 아니고 110회 2교시 6번으로 그 일부분이 출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안전 쪽에서 의료 장소 다른 쪽 파트도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고 계속 나와야 되는 문제고요. 의료 장소 같은 경우 용종 1종, 2종으로 구분을 하고 TNTT, IT 계통, 계통 접지를 하고 있는 내용. 일반적인 사항. 관련 규정은 KC 242.10.2절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내용이 영종 장소별로 구분해서 영종, 1종, 2종 장소별로 계통 접지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적용이 있습니다. 그룹 0 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장소, 위험성이 다른 부분보다 좀 적은 장소이기 때문에 TT, TN 이런 정도. 그룹 1 같은 경우는 수술실인데 심장 부위를 직접적으로 심장 부위 인근에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TT겠거나 TN 차단 문제가 있으면 IT. 오히려 IT 개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되는 부분인데 그 전력 공급이 중단으로 해서 더 위험한 조건이 되는 부분이죠. 최소 이게 미소 전류 차로 인해서 환자 환경 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보호를 이런 부분으로 쭉 보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종 1종, 2종에 대한 부분, 개통에 대한 부분들 쭉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TNTT, IT 개통에 대한 그림을 넣어서 설명해 주시면. 또 개통 접지에 대한 부분도 하도 많이 나와서 첫 번째 문자가 뭔지, 두 번째 문자가 뭔지, 개통의 얘네들 루프 임피던스를 어떻게 하는지, 중성선을 한 번에 같이 하는지 따로 하는지 이런 요소들을 하도 많이 해서 이제 다 이제 아시는 내용이죠. 아시는 내용이고,
최근에 출제됐던 문제는 DC 계통에 대한 문제도 출제가 됐어.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출제가 되고 뭐 대다수 분들이 다 써실 수 있는 답안지고요. 답안 유형이 문제. 선행학습이 아니라 좀 우선순위에 두고 공부를 해야 하는 파트 중에 하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출제 빈도나 뭐 이런 걸 떠나서 또 1교시 유형의 문제도 뭐 되게 괜찮은 문제 중에 하나예요. 나쁜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TNC 계통의 의도장애, 전이차 이런 부분들 때문에 쓰지 말라는 이런 내용들을 넣어주시면 좋고요. 환경 조건에서 뭐 마이크로 쇼크하고 매크로 쇼크, 심실 세동 이런 말들 찾아보시면서 하겠습니다. 문제 13번 같은 경우도 얘도 똑같습니다. 이거 KC에서 나와 있는 병렬 접속에 대한 부분 규정을 물어봤는데 이것도 그 정규 설비 기준 및 판단 기준 예전에 있었던 그 내용인 거죠. 판단 기준 11조 6항 항에 있는 사항들 인용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거고요. 동산 가족 같은 경우는 동산 가족 같은 경우는 동산 가족에 대한 포설 부분, 그다음에 동산 가족의 접속 부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규정. 그걸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키가 되는 거는 이제 솔로 정수. 얘가 평행이 되는 거죠. 솔로 정수의 평행이 되는 부분들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었어. 그래서 솔로 정수가 뭐냐? R, L, C,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R, L, C 이런 것들을 정복해 주시면서 얘네들의 시설 기준 서로 정수를 공통으로 맞춰주려고 하면은 같은 재질, 같은 단면적, 같은 길이 이런 것들이 같아야 되는 게 내 C가 틀려져서 불편이 순환주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맞춰주면 되고요. 기타 병력대 가신 케이블, 트위스트 케이블 이런 전선을 해야 되고 빗 트위스트, 삼각, 직사각형, 단면적이 950, 70 이하 얘네들이 컸을 때는 단조합에서 한다. 이런 것들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얘네들도 특히 뭐 어려운 사항이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구리 50, 알루미늄 70 이런 것들을 정확히 써줘야지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빠지면 점수대가 조금 깎이는